안녕하세요 미미님들. 오늘은 진짜 중요한 작가 옥승철 작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7층에 오시면은 롯데뮤지엄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작가가 2018년에 첫 개인전을 시작해서 뉴노멀 시대에 가장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아티스트 3대장 중에 하나가 된 중요한 작가라는 점, 저기서부터 보이는 요 메인 벽을 그동안에는 이렇게 전시 관람객들과 바깥이 구분이 되게끔 막아놨었는데 이번 전시 때문에 특별히 처음으로 뚫었습니다. 안으다 볼 수 있게 했는데, 작가가 원래 작업하는 방향이 현실과 비현실, 디지털 세계와 또 디지털 밖에 오프라인 세계, 가상과 현실, 이런 경계를 넘나드는 작가의 세계관과도 잘 맞게 전시장과 전시 바깥, 창문 너머로만 보던 이 전시 실제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야, 강렬하고 예쁘지? 전시 제목이 프로토타입. 뭔가를 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보는 시제품을 표현하는 단어가 프로토타입인데, 작가가 작품명을 다 이렇게 프로토타입이라는 이름으로 정해놨습니다.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시제품 같은 것에 작가가 철학을 다 담아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애니메이션 주인공 같은 두 사람, 사실 머리카락을 떼고 보면 같은 사람인 듯? 여성으로 추정되는 단발머리, 뾰족뾰족한 머리의 남성, 성별도 이름도 구분이 되지 않는 익명성으로 작가가 서막을 엽니다. 작가가 얼굴을 나타내는 순간 사람들이 작품을 보면서 작가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지. 그러면 작가가 원하던 방향과 달라지기 때문에 작가가 가급적 얼굴은 안 내보내지만 동시대인들과 계속 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가장 동시대적인 작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여기 독특하죠. 크로마키, 이런 공간 구성은 작가가 이제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이런 SF 영화 같은 것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런 공간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소리도 이 전시만을 위해서 특별히 작가가 구성한 음악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전시는 이제 쭉 정해진 관람 동선으로 가는데, 이 전시는 관람객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구성. 1번, 2번, 3번. 어디부터 가보고 싶어? 못 먹어도 고는 1번이야. 그리고 이 느낌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신전을 향해 나아가는 느낌. 야, 이 경건함, 거의 한 3m에 가까운 이 조각, 작가가 이렇게 큰 사이즈의 이런 조각을 만드는 게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만화 캐릭터 같은 이미지를 허연 조각으로 만들었을까? 보통 우리가 미대 입시 준비할 때 제일 많이 그리는 게 석고상 그리는 거거든. 그런 거 그릴 때 작가가 원본성, 그래서 반복해서 그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석고상처럼 생긴 이 하얀 조각이라는 거는 완성형일까 아니면 과정일까? 그럼 우린 디지털 시대에 무엇이 원본이고, 우리가 원본인 줄 알았던 건 그럼 실체는 무엇이고, 그럼 그 원본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심오한 고민들을 작가가 다 켜켜이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하나만 놓아두면 정말 뭔가 이렇게 아주 위대하고 온리 원처럼 느껴지지만, 세 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유일무이한 게 아니네, 거울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3개, 6개, 9개로 확장돼서 보이는 무한증식. 무한증식이 사실 디지털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를 하면은 누르는 만큼 쫙 늘어나는 것. 어떤 하나의 틀이 있었을 테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만들면서 과연 그게 똑같을까? 복제라고 해서 그 복제는 얼마나 어디까지 복제인가 계속 고민하게 하라는 거지. 사진빨 잘 받으라고 설치해둔 라이트 박스인데요. 농담이고요. 이번 전시가 특징이 하나 있다면 빛을 내뿜는 라이트 박스를 다 설치해놨다는 거. 조명판 효과 때문에 나 여기서 지금 좀 예쁘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 라이트 박스도 이번 전시에서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라이트 박스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이거 하나로만도 사실은 충분히 전시 잘 봤다 할 만한데, 아트선제센터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사립미술관으로는 넘버 3 안에 드는 중요한 미술관인데, 이제 겨우 개인전 5번도 채 하지 않은 신진 작가가 그런 중요한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격적이었지. 그때 보여줬던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아웃라인 시리즈인데,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 번씩 다시 보게 만듭니다. 여기서 찍으면은 뒤에 작품들까지 쫙 나오면서 여기서 꼭 사진을 찍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사진 예쁘게 나온다. 라이트 박스가 있어서. 증명사진 시리즈래.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증명사진이 10년 전 사진이어서 나랑 지금 같지가 않아. 내가 원래 원본의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분증 속에 있는 걔랑 비슷해 보이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머리를 이렇게 하면 이거랑 똑같거든요. 증명사진이 신원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의외로 변조, 조작할 수도 있고 사진이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진을 증명해야 할 상황이 펼쳐지거나 예상치 못했던 그런 현대 사회에서 증명사진, 초상사진의 역할에 대해서 작가가 얘기해보는 작업들입니다. 이야, 색감도 독특하고 질감도 독특하고 평면이지만 입체감이 극대화되어 있는 이 특이한 묘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물감, 안료부터 조명 처리까지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목이 여기 잘려있지. 여기서의 목이 잘린 것은 뭔가 이렇게 뭐 파괴됐거나 죽었다나 이런 게 아니라 작가는 몸통을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익명성, 누군지 특정하지 못하는 어떤 존재, 그리고 이게 거듭거듭 복제, 증식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몸통을 그리지 않습니다. 몸통을 그리면은 이게 남잔지 여잔지 성별이 나오게 되잖아. 아무런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없이 마주해보자 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보는 작품들은 조각적 회화, 조각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게끔 매끈한 표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익명성, 아무 설명 없는 상황이라서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내는 거, 그런 게 이제 현대미술의 재미죠. 뭐 똑같은 머리들인데요? 아니야, 다 달라. 조금씩 달라. 이 작품의 경우에는 청동으로 만든 두상을 마치 화강암으로 이렇게 깎아 만든 것 같은 그런 돌의 표면 느낌을 나게끔 부식시킨 거. 엄청 무거운 청동입니다. 재료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파란 여기 점이랑 이런 거 있거든. 뭐 묻은 게 아닙니다. 물감 흘린 것도 아니고 청동이 부식해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작가는 이걸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정체성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자, 다시 또 갑니다. 나 무슨 우주선 타고 여행 다니는 기분 나는데 학예실에서는 요 구역을 로그인 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론가 들어가기 위해 포털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로그인을 하는 로그인 존. 자, 아까 우리 1번으로 갔었으니까 이번에는 난 고지식하니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헬멧 시리즈 그리고 플레이어 시리즈. 여기도 라이트 박스가 있네. 여기 와서 그럼 뭘 봐야 되나요? 얼굴이 다 똑같은데요? 같은 얼굴, 같은 형태처럼 보이지만 색깔의 변화, 미묘한 선의 차이가 어떤 우리의 감각적 차이를 또 보게 하는지, 아무 설명 없이 보여지는 이 한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상황이라고 생각돼? 어떤 사람은 이걸 화가 난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경기의 플레이어인데 정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고 있는 장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가능성도 이 표정의 작품들이 보여주고 있죠. 얘는 착한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얘는 지금 열심히 뭔가 이기려고 노력해보는 정말 뭐 선의의 주인공일지, 아니면 정말 사이코패스여가지고 내가 하는 잘못된 행동을 죄의식도 못 느끼는 악한 사람일지, 누구인지 상황 설명이 없는 익명성을 가진 인물의 단절된 이 한 장면이 보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상상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옥승철 작가를 얘기할 때 원본성과 복제, 진짜는 무엇이었으며 뭐에서 출발했고 뭐가 시작이었고 그게 어떻게 복제가 되는지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흘끗 보면 똑같은 얼굴 두 개를 겹쳐놓은 것 같지만 표정이 조금 달라. 얘도 다르잖아. 얘는 알겠지? 입이 다 물렀다가 벌어졌으니까. 재밌지 않아? 나는 이 작품을 보면서 나 자신도 지금 생각하는 거야. 나도 신문기자인 조상인 로그아웃, 유튜버 조상인 로그인. 세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여기서는 더 재밌네. 똑같은 여자를 그려서 색깔만 다르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게 빛의 변화 속에 미묘한 변화 때문에
내가 보기엔 마치 표정 자체가 달리 보이기도 하거든.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마주하고 있는 순간에 뭔가 새로운 희망의 표정이라면, 이건 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노을 진 태양과 마주했을 때의 그런 정서일 수도 있고, 밤이 될 수도 있고, 이를테면 이 색채를 통해서 다른 시간대의 인물임을 생각한다거나, 혹은 그 색으로 느껴지는 감정 때문에 이 여자가 느끼고 있는 심리 상태를 또 다르게 생각한다거나. 아마도 작가는 팝아트 작가로 분류되거나 불리고 싶지 않을 테지만, 사실 큰 틀에서는 팝아트의 작가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얼굴들이 쫙 연결이 되면서 점점 진해지고, 아마 저쪽에서 보면 이제 점점 연해지겠는데, 똑같은 얼굴, 똑같은 사람 계속 그리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산업화가 되면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인식 체계가 달라지면서 충격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을 시각예술로 표현했던 앤디 워홀은 캠벨 수프통을 여러 개를 막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대중적인 팝스타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습을 여러 장 연달아 그리거나, 그런 원본이 있는 어떤 것을 계속 복제해서 그리는 게 앤디 워홀 시대의 팝아트였다면, 옥승철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앤디 워홀은 실제 하고 있는 실존 인물을 계속 복제해서 그렸다면, 옥승철은 없는 인물을, 익명의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그 상황에 대한 철학적 의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 공간을 딱 보면은 뭔가 이 작가의 이제 하이라이트 공간인 것 같아. 똑같은 콘텐츠를 보고도 서로 다들 다르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의 사건,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둘도 분명히 똑같은 얼굴이지만, 똑같은 표정이지만 다르게 보이고, 여기는 지금 크기가 다르지? 여기는 크기가 똑같은 그림이라서 얼핏 같은 얼굴인가 싶지만 사실 미묘하게 다른 표정. 이게 여기가 이제 아까 우리가 입구에서 들어왔던 시작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온 느낌? 작가는 이렇게 색깔이 없는 마치 석고상을 상상하게 만드는 무채색의 두상을 그리면서, 특별히 이 작품에서는 파란색 이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블루 스크린이라고 얘기하는 그 블루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번 전시 특징이 모든 전시장마다 라이트 박스가 있다 그랬잖아. 여긴 라이트 박스 어디 있게요? 퀴즈 찾아내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우리가 전시장 초입에 들어왔을 때는 벽면에 붙은 부조 형태의 두 인물상을 봤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걸 환조라고 하는데, 다 입체 형태의 두 인물상. 표정이 아주 극명하게, 아주 평온한, 아주 화가 난? 이 사람이 평온한 건지 아니면 너무 놀란 나머지 얼어붙은 건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진짜 심오한 장면은 이 장면인 것 같아요. 평면에 그려놓은 회화인데 너무 조각처럼 보이지 않아? 미술사에서 쭉 해온 그 고민을 현대미술가인 옥승철 작가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디지털 시대의 고민까지 같이 얹어서 원본성, 실제성, 복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다 철학적으로 응축시켜놨고, 이 초록색, 우리가 로그인 공간에서 봤던 그 크로마키 그린에다가 마치 조각을 붙여놓은 것 같은 조각적 회화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혼란스럽게 만들지. 근데 그 혼란이 관람하는 사람의 재미지. 이야, 이게 2023년 작품이래. 금빛 트로피인데 이건 어느 것이 원본인가? 결국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옥승철 작가가 이 황금 트로피를 만들기 위해서 작품을 했었나? 그게 아니라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완성된 어떤 결과물을 향해 가는 끊임없는 과정인 거잖아.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그래서 이 트로피도 마치 최종 목적지에서 우리가 거머쥔 어떤 결과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라 2023년에 먼저 만들어졌던 거였고, 이걸 토대로 아까 봤던 큰 조각, 그 조각적 회화까지 이어진 거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뒤죽박죽인 거지. 과연 뭐가 원본이었던 건가? 작품을 만들 때 피파 트로피를 참고로 하셨다. 그러니까 피파 우승 트로피랑 같은 높이인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약간 피파 트로피를 담기도 했었고, 이 트로피의 원본이
따지고 보면 피파 월드컵 트로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작품을 실마리로 이 여러 가지 또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었고, 계속 우리가 고민하는 건 무엇이 원본인가. 여러분, 저는 진짜겠습니까? 유튜브 상에서는 미미 상인으로 있지만 밖에서는 전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원본성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작가였던 것 같아요. 작가는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텐데, 우리는 과연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원본의 존재가 될 수 있나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그런 전시였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난 굿즈를 보러 가야겠습니다. 티셔츠를 사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좋으신 분 같아. 왜냐면 작품을 사는 건 너무 비싸니까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굿즈를 가질 수 있게끔 팬들을 배려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안에서도 작가가 생각하는 그 원본성과 무한 복제성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게 보면 리미티드 에디션이어서 한정판입니다. 내가 이번 전시를 관람한 기념으로 저 트로피를 갖고 싶다. 조금 비싸긴 한데 500개 에디션이라서 24만 원. 아시다시피 왜 그 아트 토이나 이렇게 작가와 협력해서 만든 한정판 에디션들은 그 정도 가격은 하지. 500개 에디션인데. 원래 롯데뮤지엄이 굿즈 맛집이야. 티셔츠 이쁘더라. 내가 홈쇼핑도 아닌데 말이야. 이게 근데 소재가 되게 탄탄해. 소재가 탄탄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입고 크로마키 벽면에 서면 이제 내가 안 보이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목만 보이는 거야. 작가님 작품처럼 목만 남게 되는 거지. 재밌다. 작가가 쉬운 이미지로 쉽게 접근한다는 거는 그만큼 관람객들한테 문턱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옥승철 작가는 지금 현대 사회, 지금 이 시대 2025년 서울의 이 상황을 가장 잘 대표하는 작가가 아닐까? 칠판처럼 보이는 이 초록색이 전문가들은 딱 알아보는 크로마키 그린입니다. 이걸 입고 크로마키로 딱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 옥승철 작가님 작품처럼 목만 남은 익명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너무 재밌지 않아? 로그인 공간을 통해서 하나, 둘, 세 개의 공간에서 작가의 지난 이 모든 작업들, 80여 점의 작품을 통해서 옥승철이라는 작가의 세계관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을 본 것처럼 흥미진진한 기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같이